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넥트 프로젝트를 통해 이란 테헤란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의 선정 및 설치에 대해 연구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 전공 우지원, 안다영, 안수진, 양나래입니다. 저희는 이넥트 프로젝트의 스텝 순서에 따라 연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텝 1, 쟁점 발견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쟁점을 선정할 때 시의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코비드-19입니다. 저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고도화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코비드-19로 인해 급증한 의료 폐기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국제적으로 다소 고립되어 있고 국내에서 연구 사례가 적은 이란의 테헤란 지역을 쟁점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쟁점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란 테헤란의 의료 폐기물 처리 및 발생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비드-19 전후로 이란 테헤란의 의료 폐기물이 최대 61.8%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소각 및 매립으로 처리되던 의료 폐기물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전면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이란 테헤란에 의료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용 시설을 선정 및 설치하는 것을 기본 쟁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텝 2, 쟁점 탐색입니다. 저희는 선정한 쟁점을 바탕으로 이란의 의료 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이해관계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소각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해관계도를 직접 작성해 봄으로써 의료 폐기물을 생산하는 의료시설, 관련된 행정 업무를 주관하는 이란 정부, 시설 설치에 반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단체 및 주민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텝 3, 미래 상황 예측입니다. 저희는 선정한 쟁점을 바탕으로 퓨처 수위를 작성하였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1차 피해로는 전염병의 추가적인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 2차 피해는 이에 따른 환경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쟁점이 해결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미래에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문제 사항이 지속된다면 코비드-19이 풍도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인도의 델타 변이처럼 변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를 해결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개발도상국의 의료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란과 환경이 비슷한 선진국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이란에 도입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스텝 4, 과학기술 공학적 쟁점 해결 단계입니다. 저희는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인들을 자세하게 나열해 본 뒤 각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적정 기술로서 테헤란의 가장 최적의 소각로를 선정하기 위해 첫째, 테헤란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과 병원에 관련된 변인을 고려해야 하며 둘째, 소각로 유형을 결정할 때 작용하는 변인들을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회수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의료 폐기물 및 병원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최근 테헤란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존의 매립지 부족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소각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저희는 이란의 1인당 GDP를 고려하여 병원 내에 의료 폐기물 소각로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의 각 자치구에 위치한 대형 병원의 분포를 조사하였고 클러스터 허브 시스템을 통한 운영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의료 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하여 하루에 한 소각로당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의 양도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소각로 중에 더블 챔버 소각로를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이란의 대기오염 문제였는데요. 이는 더블 챔버 소각로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가스의 PM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헤란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의 양을 기반으로 해당 유형의 소각로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경제성을 평가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블 챔버 소각 기술 수입 시뮬레이션을 위해 실제로 해당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알아보았고 이 과정에서 다소 폐쇄적인 이란의 외교
외교 상황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선정한 기업의 소각로 모델 중에서 테헤란의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소각로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에 이넥트의 PRM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세 가지의 소각로 모델의 처리 용량과 그에 따른 비용, 소각로 가동 시간, 폐열 회수의 효율성을 평가 준거로 하여서 시간당 250kg의 시간당 250kg을 소각할 수 있는 모델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저희 팀이 시행했었던 소각 기술 수입 시뮬레이션에서 해외 기업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PRM 기법을 통해서 적합한 소각로 모델 선정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폐열 매수 관련 변인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도출했습니다. 저희 팀은 접근성이 낮은 감염성 의료 폐기물의 소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이란 테헤란의 의료 폐기물 구성 비율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추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테헤란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모두 소각시킬 경우 1kg의 의료 폐기물당 약 5,800kcal의 저희 발열량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의료 폐기물을 소각시킬 때 발열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소각로에 폐열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열 보일러의 효율을 계산해 본 결과 약 30에서 41%의 효율을 가짐을 알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선정한 ATI의 HP1000 모델을 기준으로 폐열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90에서 130%의 전력량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중 분진, 질소산화물, 다이옥신을 주요 변인으로 정한 후 저감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분진과 다이옥신의 경우 더블 챔버 소각로 형식을 선점함으로써 소각로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분진과 다이옥신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비촉매 환원법인 SNCR 기술을 소각 설비에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소각로를 다음과 같이 시각화한 후 집중적으로 탐구한 세 가지 기술을 세분화하면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결과 분석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공정도를 직접 그려보며 시각화 과정까지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변인과 두 번째 변인에서의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소각로의 형식을 더블 챔버 소각로로 선정하였고, 세 번째 변인에서의 데이터 분석으로 폐열 보일러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네 번째 변인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각시설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대기오염 방지 기술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팀은 추가적인 분진 제거를 위해 습식 세정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변인을 분석하여 결정한 기술에 대해 직접 공정도를 그려보면서 해당 기술의 가동 원리나 필요성에 대해 직접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각시설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갈등에 대한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저희 연구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사례처럼 소각시설의 자원 회수시설로서의 인식을 강조한 이미지의 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무사시노시 클린센터의 사례를 통해 테헤란 소각로 설치 시 소각로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5 사회적 실천 단계입니다. 저희는 스텝 5 단계에서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감염성 의료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환경공학 기초 설계 최종 발표 시간에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연구를 공유하였고,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저희 팀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 폐기물에 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란 테헤란의 폐기물 처리 현황을 소개하고 최적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매체에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이로 인해 파생된 의료 폐기물 문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이넥트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를 통해 의료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의료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 갈등에 관한 카드뉴스를 제작 후 학교 커뮤니티 및 SNS에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증가한 개발도상국의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환경공학 기초 설계 최종 발표 때의 모습이고, 다음은 저희가 제작한 카드뉴스를 학교 커뮤니티와 SNS에 공유한 사진들입니다. 저희는 연구 결과물을 공유한 후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감염성 의료 폐기물이 줄어들 경우 병원 내 소각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 폐기물만 집중하던 소각 방식에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합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피시설인 소각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병원의 반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각로 운영 및 설치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인식 개선을 통해 병원을 설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내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당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허브 소각로의 용량을 구체적으로 규격화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보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